자, 시작합시다. 도형의 이동에서, 봐봐. 도형의 이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을 구별하는 건데, 구별하는 방법이 어떤 걸 대입하냐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였냐가 먼저예요. 우리가 움직임을 알려고 이걸 배우는 거지 어떤 걸 먼저 대입해라 이걸 공부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구나 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점의 이동은 뭐 그대로 대입하고 도형의 이동은 뭐 반대로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대입하냐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순서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X 자리, Y 자리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니네가 순서상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왠지 앞에 있으면 이걸 X 자리라고 말을 하고 싶고 여기를 Y 자리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지 이게 순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X 자리에 Y가 들어간다 이런 해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냥 Y는 Y고 그냥 X는 X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꿨으면 X랑 Y랑 자리를 바꿨구나 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X와 Y로 만들어진 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순서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고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평행이동해서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f의 x, y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x와 y의 위치를 바꾼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구나 에요. 그냥 알겠죠? x 자리에 y가 있다고 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순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봤을 때 헷갈릴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지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도형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하자.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을 때 이 점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인 점을 C, D라고 했을 때 우리는 C, D와 A, B 사이의 관계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의 x,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거 음함수 표현법이죠. 양함수 표현법은 이거고, 양함수 표현법, 음함수 표현법, 둘 다 그냥 함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순서상이 아니에요. 그냥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a, b는 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f의 a, b는요, 이 식은 참이다. 이렇게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c는 a 플러스 p고, d는 b 플러스 q고. 그런데 나는 만약에 c와 d, c, d를 지나가는 이런 함수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함수 그래프 식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는 점에 관한 이야기, 점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함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는 점을 함수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B는 D-Q. 그래서 A와 B 대신에 얘를 대입했다. 그러면 F에 C-P, D-Q.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C랑 D는 X값과 Y값이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형의 이동인가, 이거는 점의 이동인가를 기억한 다음에, 생각을 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자, 반대로 대입하자가 아니라 니네가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2차 함수의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식 쓰는 방법을 니네가 다 알잖아. 원의 방정식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을 때 이렇게 쓴다고 했으면 이걸 보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움직였다라는 걸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보고 이거는 그대로 대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도형의 이동의 문제들이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니네가 어려운 이유는 시작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237쪽에 16번부터 18번까지 이런 걸 보면 그냥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움직였구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거를 식으로 쓰세요 하면은 당연히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지 반대로 쓴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당연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x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걸 우리는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꾸준히 그래 왔습니다. 알겠죠?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보면 이렇게 쓰는 걸로 알아야지 도형의 이동은 반대로 써야 돼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표현이 있죠. 19번부터 21번 요 표현을 보면 니네가 이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쓰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점의 이동은 점이 움직인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도형의 이동은 도형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쓰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입했는지를 써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x 대신에 x-2를 대입했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니네가 그걸 듣고 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걸 보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한다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라는 멘트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그대로 대입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1을 넣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이동 문제는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내도 되고 직선의 방정식을 내도 되고 어떤 문제를 내도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가 아닌 학생은 원을 문제로 내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학교가 약간 강압적이고 좀 선생님의 권위가 좀 높다. 학생들의 컴플레인을 잘 안 들어준다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원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어려워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이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도형의 이동이 시험 범위야. 그러면 도형의 이동 가지고 낼 수 있는 건 선 대칭, 점 대칭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선 대칭해라 이런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그럴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원이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원은 특징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본다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식 쓰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칭이동은 대입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라고 한다면 x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축 대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점 대칭이랑 y는 x 대칭 나왔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알아야 돼요. 요까지는 알고 있어 봅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여기까지는 식 없이 그냥 쓸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식을 만드는 거고 선 대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게 수직 이등분 그래서 수직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고 이등분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서 연립해서 좌표를 찾는다. 이게 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뭐를 해볼까? 일단 39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그러나 시험 범위가 그러면 어디까지냐? 몇 함수까지? 자이 스토리 수화를 사세요. 알겠죠? 시험 대비 그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는 요 밑에 있겠네. 그 직선이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A, B라 하자. 대칭. 여기가 C, D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2분의 A 플러스 C가 1, 2분의 B 플러스 D가 마이너스 2, A 플러스 C는 2, B 플러스 D는 마이너스 4, A는 2 마이너스 C,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A와 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식이 참.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쓰는 거죠. 나는 이 점을 지나가는 대칭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고 이 그래프의 식을 원하는데 좌표에 대한 식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얘네들을 대입한다.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A 대신에 2 마이너스 C. 그래서 요게 새로운 C와 D 사이의 관계식인데 C와 D 사이의 관계식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C, D 대입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하면 새로운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야 이거 마이너스 y는 x 8, 6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요런 건데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점대칭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어느 한 두 점이 있을 것이다. 점대칭, 점대칭. 맞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며, 유일하다며.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보내놓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면 이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점을 골라주면 뭐 0,4라든지 아니면 4,0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가고 괜찮습니까? 중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8 여기로 가겠죠. 괜찮나요?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가 이게 되려면 2, 마이너스 8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지나간다.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 괜찮습니까? 이게 좀 더 편해요. 그런데 먼저 했던 걸 알아야 돼. 이거는 그냥 빨리 풀기 위해서 점 2개 골라가지고 그냥 대충 보낸 건데 먼저 했던 식을 알아야 돼요. 먼저 했던 식이 원래 정확하게 니네들한테 원하는 식이야. 알겠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데 힘들면 이렇게라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게 점대칭을 할 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원래는 모두 다 보내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동을 한다면은 저 원의 중심도 이동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좀 쉽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은 여기 대칭점이 1,-2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이 4,4였다면 얘가 어디로 옮겨가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 내가 점대칭을 하려고 하는 거지 도형을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4로 고정을 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바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으면 이 식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쉬운데 직선을 대칭 이동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선을 이동하는 이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없네. 자, 그러면 M41번 요거 봅시다. 이번에는 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싶다. 선이 있고 여기에 1,2가 있을 때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싶다. 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이 점의 좌표를 A, B라 하자. 이거죠. 대칭 이동이니까 수직 이등분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1분의 B-2는 얘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중점 수직 2등분에서 2등분점을 이용해보자.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오고 식 두 개가 있고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연립방정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A와 B를 구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2가 있고 여기에 y는 2분의 1 그래 2분의 1x 플러스 1이 있다. 요렇게 선대칭을 해라. 직선을 얘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요 식은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푸는 방법은 뭐냐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좀 더 쉽게 가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법.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 B라 해라. 이걸 선대칭하면 이 점의 좌표는 C, D가 될 거다. 우리는 수직 2등분을 써먹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울기 A-C 분의 B-D는 요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얘네 둘의 중점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가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참.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위에 거는 B-D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밑에 있는 거 여기다 대입해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B 플러스 D는 A 플러스 C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C와 D에 관한 좌표를 원하는데 근데 이 좌표가 끝이 아니라 C와 D에 관한 식까지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식을 한번 더해보자 라는 거죠. 두 식을 더하면 2B는 2C 플러스 4여서 B는 C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내가 이걸 빼면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해서 D는 A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A, 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식이 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와 B 자리에 얘네들을 추가해서 식을 정리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B 대신에 C 플러스 2를 대입하고 A 대신에 2를 넘겨서 D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C와 D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 양변에 2를 곱할까? 2C 플러스 4는 D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D는 2C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C와 D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얘를 마치 Y는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그 직선 위에 있는 C, D를 대입해서 요 식이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능력을 원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풀면 또 어렵잖아요. 문자가 4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했던 것들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선을 선대칭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교점을 하나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 교점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여기 0,2니까 2,3 같은 거 쉬운 점 하나를 선대칭 시켜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어주면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대칭의 특징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x의 개수가 1일 경우에는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x의 개수가 1일 때 선대칭을 하면 기울기의 곱이 1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선대칭을 하면은 얘 기울기는 2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y는 x, 여기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2구나 이 점 구해서 식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니네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옮겨보세요. 시작. 해봐. 요 옮기는 게 41번 문제잖아. 점 옮기기.
핸드폰을 가방에 넣던지 아니면 나한테 주던지 어떻게 할래? 가방에 넣어? 자, 2,3이라는 점이 있다. 선대칭을 해라. 그러면 여기를 C,D라고 했을 때 기울기 C-2 분의 D-3은 -1.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로는 중점 2분의 2 플러스 C, 2분의 3 플러스 D가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참. 그래서 이거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 플러스 D는 2 플러스 C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식을 더하면 2D는 8, D는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D가 4면 여기가 1 될 테니까 넘어가면 C는 1이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4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 여기서 이걸 빼면 1분의 2. 그래서 기울기가 2고 y 절편이 2니까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는 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처럼 A, B, C, D에서 문자가 4개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니네가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점의 좌표가 더럽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점을 옮기는 이 점의 좌표가 더럽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숫자가 더러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다가 선을 선으로 옮기는 문제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설명했던 내용을 알긴 알아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가 기본.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건 뭐를 옮기세요가 끝이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뭐를 옮기니까 어떻게 되더라 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뭐를 옮기고 나니까 그럼 여기까지 내가 또 해야 되고 어떻게 되더라 라는 상황을 또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 문제가 어려워지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한다. 알겠죠? 그림은 이쁘게 그릴수록 좋습니다. 알겠지? 근데 너무 이쁘게 그리려고 너무 막 정교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이상하게 그리면 내가 헷갈리니까 힘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됐죠? 보통 어떤 걸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원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하니까 x축에 적하더라. 원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니까 어떤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더라.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원을 어떻게 움직이니까 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10이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하나 더 선택을 해주면 니네가 그 상황의 선택에 맞게 식을 더 써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5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뭐 대충 할게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여기가 b좌표고 b좌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m,1 이렇게 되겠죠. 이때 b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n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 점을 c라고 하죠. 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m, 1 플러스 n이 될 겁니다. A, B, C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직각이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수직이 있을 경우에 수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항상 원 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중3 때 배우죠. 원은 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항상 직각삼각형이다 이랬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3,1.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나니까 그 다음 상황이 원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건 하나 더 거는 거죠. 이때 원의 성질 직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얘가 지름이다 라는 거. 아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얘와 얘의 중점으로 m과 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46번, 47번 풀어볼까요? 추워.
x축의 방향으로 8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x축의 방향으로 8번 움직이면 안 돼? 네. 8번 움직이면 x 값이 어떻게 돼요? 뭘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8번 움직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거 한 번씩 다 해야 되냐? 그래서 다시 지우는 거예요. 아 진짜? 자 46번 봅시다. 수학에서는 같은 걸 반복시킨다는 건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하겠구나. y축의 방향으로 5분의 4만큼 평행 이동하겠구나. 이걸 니네가 생각을 했다면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왼쪽으로 4분의 3만큼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A번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4분의 3만큼 A번 간다 라는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대입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움직일 건데 그걸 A번 움직이면 이만큼씩 A번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A만큼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Y가 2였는데 2에서 5분의 4에 B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10,6이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움직여가면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데 같은 걸 반복시키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를 해보자 라는 거였고 자 47번 문제는 니네가 보고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얘를 움직일 건데 나는 최대를 원하잖아요. 얼마만큼 움직이는 게 최대가 되겠냐 라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식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적당히 움직였을 때 한 이쯤 움직이면 최대가 되지 않을까? 여기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내가 얘를 겁나 많이 움직여서 이까지 움직이면 시끄러워 왜 이렇게 못해? 이까지 움직이면 이 넓이가 아까 전에 했던 그 넓이보다 당연히 작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더 옮겨서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더 작겠지. 괜찮죠? 그래서 니네가 적당히 요 정도 옮겨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요렇게. 요렇게. 닮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점의 좌표를 그냥 구하거나. 됐죠?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나는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움직였다. 여기가 T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니네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합동인데? 라는 느낌이 있어주면 좋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거? 이거 합동인 거 아니니? 괜찮나요, 이거? 자,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여서 여기가 2분의 t가 된다. 그럼 x가 2분의 t일 때 요 직선 그래프에서 y 값을 알게 되니까 요 넓이를 구해서 2배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겁니다. 요 넓이도 똑같겠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가 푸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t 플러스 9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2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마무리 하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52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직선식을 만들어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는구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구나. 그래서 얘는 넘기면 2x-y 마이너스 7 플러스 k 루트 5분의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루트 5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어. 하니까 원과 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그리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요. m, n ax by c는 0 a의 제곱 b의 제곱 am bn c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쓰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도 다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별거 없죠. 자, 61번. 자, 61번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지수의 조건을 걸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정수나 자연수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보통 부정방정식인가? 이런 식으로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를 정할 수가 없을 때 적절하게 미지수를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해를 찾아내는 방정식인데, 보통 부정방정식은 약간의 노가다를 시켜요. 알겠죠? 그래서 그 잘하는 학생들이 약간의 노가다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저런 식으로 자연수, 정수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식을 쓰는 와중에 약간의 노가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면서 푼다. 자, 해보세요. 학교 안시되면 바로 가? 바로 사는 학교가 아니고 원래 몇 시에서 가는데 학교에서 1시? 그럼 오늘 조금 일찍 나가려고? 계산을 보였어. CQ 비리를 잘못 보는 것 같거든요.
유무리함수는 몇 시험인가? 한 달 나가네? 아, 나오네. 유무리함수도 해라. 뭐 이런 느낌인가? C1 C2 그러니까 C라는 애가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여서 C1을 만들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여서 C2를 만들었는데 두 점에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C1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 C2 2 플러스 n, 3 플러스 n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반지름보다 짧다. 요거식 쓰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5분의 절대값 8 플러스 4m 마이너스 9가 3보다 작다. 4m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5보다 작다. 4m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5와 15 사이에 있다. 4m은 마이너스 14에서 16 m은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4까지 해놓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거 7이다.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3일 때를 구별해서 두 번째 식을 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냥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m이 1일 때 두 번째 식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식을 쓴 다음에 집어넣고 n의 범위를 쭉 구해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왠지 여기서 나올 것 같죠? 느낌상 이쪽 어딘가에서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게 필요해요. 요거 m을 분리해서 직접 구한다. 자, 다음 62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얘지 자, 넓이를 2등분한다와 둘레를 2등분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라는 원이고 이게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9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원 둘레를 2등분하려면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나뉘어지는 거지.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간다라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우리는 이거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빼는 거였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씩 만들었죠. f의 x, 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존재하고 g의 x, 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존재했을 때 교점을 p, q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p, q를 여기다 대입해도 참 여기다 대입해도 참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 참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식은 2차식이고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 다 살아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식을 보고 우리는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꼭 더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더라 이거죠. 어차피 대입하면 0이고 대입하면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반화 시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와중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교점을 지나가는 건 맞는데 여기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과 여기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빼면서 없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2차식이 안 나오고 1차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교점을 지나는 건 맞는데 원이 아니더라. 직선이더라.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항상 공통현이 생기더라. 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잖아. 그죠? f의 x, y는 0 어떤 직선이 존재하고 g의 x, y는 0 어떤 직선이 존재했을 때 교점을 p, q라고 한다면 f의 x, y g의 x, y 이렇게 쓰면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똑같아요. 새로운 원의 방정식,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식을 쓰는 방법이 되게 쉬운데 그것 중에 원은 빼면은 1차식이 되더라. 그래서 공통면의 방정식 잘 외우고 우리 여기서 요거를 빼면 식이 만들어지는데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나가더라. 이걸로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를 잘 해주시면 평행이동에서는 복잡할 거는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단은 니네가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 번 더 같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잠깐 쉬었다가. 자, 쉬는 시간.
x, y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라는 거고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f의 x, y는 0이 있는데 f의 y, x는 0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고 f의 x, y는 0이 그냥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으로 가는 경우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x랑 y를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y는 x 대칭했다 라는 의미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원점 대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동시에 바꾸는 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순서쌍이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지 x 자리의 부호를 반대로 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림 봅시다. 자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릴 수 있죠. 잘 그렸지?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땡큐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요거다 라고 한다면 먼저 y는 x 대칭 얘를 기준으로 y는 x 대칭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마이너스 2,0이랑 0,1이랑 이렇게 이게 y는 x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은 이 점이 이렇게 가고 이 점이 이렇게 가고 이 점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동시에 있다면 무조건 대칭이동부터 해줍니다. 알겠죠? 평행이동보다는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요거 해보세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x축 대칭.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 풀기 좋죠. 그래서 얘를 x축 대칭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려주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올렸으니까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려나요?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오고 여기가 0으로 가고 이 부분이 1로 올라가는 2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식을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그래? 잘 그렸나? 어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냐 내가? 자 보자. 아이씨 다시 자 다시 요렇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네.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까? 요렇게? 괜찮아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자, 다음 점대칭 볼까요? 요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106번 해보세요. 자, 원래 풀이 여기 위에 있는 점 A, B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대칭 이동된 점을 C, D라고 하자. 그래서 중점의 좌표가 1,2니까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가 1,2다. A 플러스 C는 2, B 플러스 D는 4. 그래서 A는 2-C고 B는 4-D다. A, B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이다. 그런데 나는 C와 D에 관한 이 식을 원했고 얘네를 이용해서 C와 D에 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식을 전개해주면 4 마이너스 D는 4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 넘어가면 D는 2C 플러스 1. 근데 D와 C는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C, D가 있어서 대입하면 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은 이건데 얘를 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여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데 식 쓰는 게 빨라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식을 못 푸는 게 아니야.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좀 새끈한 문제 없나? 막 여러 번 옮기는 그런 문제 있으면 좋은데 막 여러 개 뭐 옮겨보니까 어떤 무늬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그런 문제 없나? 그런 문제 있으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 없진 않겠지. 이런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다. 됐죠?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원과 접한다. 이때 P, Q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을 거야,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해봐. 어려운 거 아니야. 상상력을 발휘하면 바로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 어때? 상상이 좀 돼? 정답은? 4랑 공통이야. 한 개가 아니잖아, 접하는. 원이 있고, 이게 여기 와서 접해도 되고, 여기 와서 접해도 되고, 여기 와서 접해도 되고, 많잖아. 그지? 근데 어디로 가든
여튼저튼 원의 중심 어딘가 있겠지. 그렇지 않냐? 이런 점들을 모으면 뭐 될 것 같아? 원 되겠지. 이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반지름 얼마겠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16파이가 나왔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없나? 나머지는 그냥 또 할만하네. 자, 그러면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 문제 해봅시다. 요거 기본 문제죠? 116번. 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 2등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2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2등변 삼각형은 요 면의 길이랑 요 면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쳐서 올라갈 건데 길이가 같으니까 방향을 다르게 해서 길이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길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도죠. 그래서 우리가 꺾어서 가는 이 상황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갔을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애보다는 일직선으로 가는 애가 무조건 짧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리고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점. 이 점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다. 까지도 알아야 한다. 괜찮습니까? 요까지? 됐죠? 그럼 뭐 복잡할 거 없지요. 그러면 문제. 자, 119번. 119번 말고 좀 더 어려운 거구나. 118번. 해보세요.
너무 크게 그렸나? 좀 작게 그려. 위에 한 점이 있어서 요렇게 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얘를 선대칭해서 요렇게 만들면 되나? 삼각형을 요렇게 길이가 같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걸 일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세팅해 준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해야 한다. 괜찮습니까? 선대칭하는 건 요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여기를 A, B로 잡고 수직 2등분 수직으로 기울기 계산하면 되고 2등분으로 중점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식 2개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A와 B를 찾는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된다. 됐죠? 안 할 거야 니네가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요렇게 선을 또 그어서 삼각형 ABP의 둘레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고민 없이 어차피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선분 AB의 길이는 고정이잖아. 변하지 않으니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나 아니면 BP 더하기 AP의 최소값을 물어보나 사실 거기서 거기 더하기 문제의 핵심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P, 여기에 Q, A, 여기에 B 이렇게 잡고 여기 어딘가에 P, 여기 어딘가에 Q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예를 들어 1,5 5,1 이렇게 해놓고 이 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사각형 AB, QP의 둘레 최소값 해봅시다.
요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삐뚤빼뚤 움직이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무조건 짧다는 거죠. 사실은 P가 여기에 있고 사실은 Q가 여기에 있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둘레가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그래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사각형 둘레의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도정이기 때문에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에 접근하기 좋다. 자, 여기서는 내가 X축이랑 Y축으로 해서 그렇지 직선 그어놓고 사각형 만들으라고 하면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가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당구대가 있고 공을 뭐 요렇게 쳤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는 요거랑 길이가 똑같은 여기 어딘가 그리고 얘와 똑같은 요 길이를 요렇게 선대칭을 이용해서 길이가 같도록 세팅을 그 다음에 요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요렇게 이렇게 좌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X축, Y축 이런 느낌으로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일직선으로 계산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길이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선을 여기 하나 갖다 놓고 빼뚤빼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 낼 수 있겠죠. 접는 거니. 괜찮습니까? 요런 연습을 니네가 하는 것이다. 좋아. 여기 있죠. 123번. 이거 니네가 한번 해보고. 자, 124번. 풀어봅시다.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응? 응, 갔다 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일로 옮긴 다음에. 그래서 Q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PQ의 길이가 좀 길어지려면 Q가 이렇게 선을 긋는 이 직선,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긋는 요 직선에 제일 멀리 Q가 있으면 좋겠다. 요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A'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길이가 같도록 세팅을 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A 프라임에서 이 P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가 이렇게 계산하는 원의 중심 뭐라고 할까? 오라고 할까? 오늘 좀 O 프라임? O 프라임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한 거랑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이용한 최단 거리를 구하는 이런 느낌을 조금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또 비슷비슷하죠. 해서 문제를 열심히. 최소값은 반지름을 빼야 되는. 최소값이야 또? 최소값은 반지름을 빼야 되죠. 괜찮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